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목받는 것이 플라즈마로겐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인지질의 일종으로 인체 인지질의 약 18%를 차지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로겐은 신경세포, 뉴런을 연결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뇌는 뉴런의 성장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플라즈마로겐은 뇌를 활성화해서 치매를 방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플라즈마로겐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규슈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즈마로겐을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은이는 가토 도시노리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이세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책은 안타깝게 이게 절판이 됐더라고요. 판권이 만료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가토 도시노리 박사님이 이렇게 생기셨고요. 근데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먼저 우리 박사님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간 무려 30여 년간 1만 명 이상의 뇌 영상을 관찰해온 뇌과학 및 MRI 뇌 영상 진단 전문가세요. 현재 전 세계 700여 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활동 측정 기술인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이라는 영상을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방사성과에서 알츠하이머 병과 뇌 MRI 영상을 연구했으며 ADHD 혹은 또 의사소통 장애 같은 발달 장애와 관련이 있는 해마, 해선 지체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명실상부한 전 세계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뇌가 젊어지는 식사법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치매가 도망가는 3가지 해산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목받는 것이 플라즈마로겐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인지질의 일종으로 인체 인지질의 약 18%를 차지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로겐은 신경세포, 뉴런을 연결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뇌는 뉴런의 성장과 함께 자라기 때문에 플라즈마로겐은 뇌를 활성화해서 치매를 방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플라즈마로겐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규슈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즈마로겐을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플라즈마로겐에는 콜린형, 셀렌형, 에탄올, 아민형이 있는데 좀 화합물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뇌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즈마로겐은 거의 대부분이 에탄올, 아민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탄올 아민형이 식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요게 좀 우리가 또 동물성 너무 나쁘다고, 물론 소고기 붉은 고기 이런 건 나쁘겠지만 그것도 조금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또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를테면 모유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 우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닭고기와 어패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 뇌를 위해서는 닭고기보다는 어패류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패류에는 EPA와 DHA 등 뇌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양소는 닭고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로겐을 함유한 식품은 많이 있지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가리비. 가리비 맛있죠. 가리비에는 섭취 가능한 플라즈마로겐은 EPA와 DHA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 노화를 막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리비에는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타우린과 아스파라긴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업무로 눈을 혹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업무로 혹사를 하니까 편집도 그렇고 모든 게 컴퓨터 하루 12시간 이상 보고 또 핸드폰도 보고 하니까 저는 이거 필수겠네요.
근데 희한한 게 또 저는 가리비를 좋아합니다. 가리비를 좋아해서 기회만 나면 많이 먹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문어. 제가 좋아하는 문어. 저도 문어 좋아합니다. 문어에는 플라즈마로겐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E,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나이아신,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B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뭐가요? 문어가요. 자, 그다음에 연어입니다. 연어는 좀 우리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죠? 플라즈마로겐의 양은 가리비나 문어만큼은 아니지만 생선 중에서 비교적 많습니다. 연어의 핑크색은 아스타크산틴이라는 물질 덕분인데 이것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산 연어는 이 핑크인데 우리가 이 핑크색을 갖다가 그 한마디로 염색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연어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치어 상태 때부터 항생제 같은 거 먹이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는 드시지 마시되 드시긴 드셔야 되겠죠. 물론 자연산이면 최고 좋은데 자연산은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연산일 경우에는 EPA와 DHA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3개를 꼽아주셨잖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플라즈마로겐이 있는 요 음식을 3개 섭취했는데 뭐라고요? 가리비, 그 다음에 2번째 문어, 3번째 연어니까요. 연어는 하여튼 조금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성장의 이슈가 있으니까 문어하고 가리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건강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우선이 되죠. 또 수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몸에서 머금으려면 또 일정량의 몸에 맞는 소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뇌 쇠퇴와 치매를 체크할 때 어제 먹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혹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린다 등을 예를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뇌와 식사는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뇌를 위해서는 식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도 치매 리스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은 피하고 뇌에 좋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식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보통은 뇌의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거식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까 뇌가 탈수증으로 딱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적 주사로 수분과 영양을 제공했더니 며칠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뇌를 위해서는 수분을 적절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돗물, 천연수, 미네랄 워터, 탄산수, 스포츠 드링크, 녹차, 술, 된장국, 스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분 섭취가 가능한데, 하지만 가급적 당분과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수분을 섭취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당분과 카페인 등으로 자극에 끌리지만 당분은 소량이라도 혈당치를 높이고 사고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카페인 같은 경우는 또 사사로운 것이지만 작은 것들이 축적되면 서서히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증상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체내에 들어가는 수분과 음식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뇌와 몸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화 물질을 녹이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거는 물론 얼마 전에 제가 조승우 한약사님 책에서도 오메가3 보충제로는 먹지 말라는 미국 6개 의학단체에서 발표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위시해서 보충제 뭐든지 저도 보충제 말고 비타민 C하고 식이섬유 외에는 보충제를 먹질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든지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는 보충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많이 드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양질의 지방은 적당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과 아마시유에 등에 포함된 지질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정어리, 전갱이, 꽁치 등 뜬푸른 생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도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지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속에도 존재하는데 뇌의 정보 전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와 세포막의 움직임까지 활성화시킵니다. 또 뇌의 기능을 높여줘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기억력의 쇠퇴라든가 그 시기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아밀로이드 등의 노화 물질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섭취할 때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청어는 회로 드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들기름. 식물성 기름 가운데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들기름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한편 동맥경화 방지 등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과 무침 요리에 활용하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호두. 열매가 뇌 모양과 닮아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리는 이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B1, 또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주먹 정도를 간식 또는 샐러드의 토핑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저도 꼬박꼬박 먹습니다. 정어리. EPA와 DHA를 많이 함유한 정어리에는 비타민 A, B, D, E 그리고 칼슘, 철분, 셀렌 등 정말 영양분의 보고네요.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어리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을 확실히 섭취하려면 회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본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소금구이로 혹은 쪄서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정어리는 복부 비만 예방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가다랑어가 있네요. 다랑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지 않지만 일본에서 많이 드시죠. 4월, 5월 또 8월, 9월이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쯤 돌아오는 다랑어는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12가 많아서 빈혈 예방에 최적이라고 하네요. 뇌신경의 움직임을 촉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나이아신과 간과 장을 강화해 안구 피로를 해소해주는 타우린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치겠네요. 참치는 좋지만 또 이제 수은 같은 좀 이슈가 좀 있죠. 우리 정어리는 작은 고기라서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해양도 오염이 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더라도 참치는 조금 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대뱃살, 중뱃살, 살코기로 나누는 참치는 부위에 따라서 포함된 영양소가 다릅니다. EPA와 DHA를 많이 함유한 부분은 셀 지방이 풍부한 뱃살 부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DHA는 다른 생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뇌를 위해서라면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살점 부위에는 단백질과 셀렌, 타우린, 철분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빨간색 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거기에 다른 책에서 보니까 또 그 빨간색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싼 고기, 왜 참치 그 리필집 가면은 처음에는 뱃살 좀 주다가 그다음부터는 뻘건 것만 주잖아요. 그게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예. 연어, 그 다음에 연어. 네, 연어는 꼭 나오네요. 참 좋은 고기인데 자연산이 아니면 좀 꺼져지는 고기죠. 연어에는 플라즈마로겐만이 아니라 EPA와 DHA,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챕터 볼까요? 비타민 B군으로 뇌를 성장시킨다. 비타민 B군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신경과 뇌의 움직임을 좋게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군, 우리 좋은 거 다 알죠? 6, 12, B1 다 좋죠. 비타민 B1은 뇌의 움직임을 높이고 B12는 뇌의 가지 뻗기를 좋게 한다고 합니다.
엽산도 비타민 B 계열인가 봅니다. 엽산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의 부족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몸과 뇌를 건강히 유지하려면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식품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돼지고기. 어제 집에서 주말이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돼지고기 좀 구워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역시 근데 돼지고기 집에서 구워 먹으면 그 냄새 빠지는 게 좀 힘들고 바다 청소도 하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이 튀니까 바다 청소하면서 소화시키고 돼지고기 일주일에 한 번,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꼬박꼬박 먹는 것 같아요.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한 돼지고기는 당질의 대사를 촉진하고 전신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피부나 점막의 건강도 유지해주죠. 게다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아라키돈산이 있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트립토판, 세로토닌의 전구체가 되는 트립토판이 있고 지방의 대사를 높이는 로이신까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굽거나 볶아서 먹는 방식을 권하고요. 만약 물에 잘 녹더라도 국물까지 다 드시면 되는 거죠. 물에 녹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늘입니다. 역시 돼지고기하고 마늘하고는 좀 같이 섞이면 더 좋죠. 비타민 B군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체내의 세포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뭐 거의 불로초죠. 젊은 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마늘의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저도 비타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맛이 좋아서라도 돼지고기하고 마늘하고 같이 좀 먹었습니다. 달걀. 달걀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난각번호 1번 드셔야 되는 거 알죠? 그죠? 완전 영양식품으로 알려진 달걀은 음식에서 섭취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하게 해줍니다. 참 난각번호 1번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난각번호 1번은 뭐냐면 방사시킨 거. 우리 공장에 사진 찍은 데 보면 닭들 탁 붙어가지고 있는 거 말고 방사시켜서 키운 게 난각번호 1번인데요. 저도 뭐 달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박덕수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책을 읽고 보고 난각번호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난각번호 1번 앞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요새는 다 그거 시켜 먹습니다. 그냥 쿠팡에서 난각번호 1번 이렇게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사 먹습니다. 비타민 B군으로는 B2, B6, B12, 엽산 등을 포함하고 있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달걀의 중요한 성분이 콜린이죠. 콜린. 얘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고 치매를 예방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난각번호 1번 달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나토 얘기하면 우리는 또 청국장 얘기해야 되고 또 김치 빠질 수 없죠. 발효식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토에는 판토텐산과 비타민 B2 또는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저는 잘 안 먹는데 저희 둘째가 어릴 때부터 오로지 건강식만 먹어요. 과일만 많이 먹고. 얘가 또 그 풀무원에서 그 나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 냄새 맡으면 별로 둘째랑 저랑 그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성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풀무원에서 나오는 나토. 대두가 원료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는 물론 몸 전체를 젊게 유지해 주는데 필요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혈액순환에 좋은 나토키나제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폴리아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풀무원에서 하는 건 대두 단백질이 그게 GMO가 아닐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바지락도 좋죠. 바지락도 좋은데 저도 우리 박덕수 선생님 글을 읽고 나서 서해안에 계속 쌓여가는 중국 동해 그 모든 공장들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그 물들이 그 공업용수들이 걔네들이 뭐 제대로 어디 걸러서 내보내겠습니까? 그게 서해안에 연간 수은만 하더라도 뭐 10톤씩 쌓인다고 하니까 이거 좀 그걸 알고부터는 또 꺼려지긴 꺼려집니다. 물론 서해안에서 이렇게 바지락이라든가 이걸로 생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되겠죠, 그죠? 요건 좀 그 이후로 좀 꺼려지긴 꺼려져서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안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빈혈 예방에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 B12 또 함량이 많아서 조개류 중에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철분, 칼슘, 타우린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알, 명란젓이죠. 명란도 좀 좋은데 이거 젓갈 담글 때 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이 문제가 되죠. 참 먹을 거 없습니다. 그죠? 명란젓은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은 생선알입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특히 많고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와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단 콜레스테롤과 염분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1일 권장 섭취량을 약 30g 정도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까마귀 고기를 먹죠. 방금 한 20분 전에 얘기했는데 저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도망가는 3가지 해산물 뭐였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아, 네네, 맞추신 분들이 많네요. 자, 치매가 도망가는 3가지 식품 해산물 중에서는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플라즈마 로겐이라는 영양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형태가 에탄올 아민이 우리 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식물에는 없대요, 안타깝게. 그래서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3가지, 가리비, 문어, 연어. 요거 까먹으신 분 계시죠, 금방? 가리비, 문어, 연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리비, 문어, 연어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뇌 건강의 기본은 수분 섭취입니다. 가급적 당분과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수분을 섭취하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커피 먹으면 그 커피 먹은 그 양의 2배 정도는 먹어야 다시 수분이 채워진다고들 하죠. 이뇨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노화 물질을 녹이는 오메가3 지방산화는 들기름, 호두, 정어리, 가다랑어, 참치, 연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으로 뇌를 성장시키는데요. 그것은 돼지고기, 마늘, 달걀, 나토, 바지락, 대구, 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실수록 저도 이게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책의 내용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고기를 먹어라, 어떤 분은 고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중립적인 형태에서 어쨌든 인간이 완전 뭐 육식도 아니고 완전 식물식도 아니고 이미 잡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물론 고기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끔씩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삼시세끼를 드신다면 세끼 중에 뭐 한 끼 정도는 소량의 이런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그 육류를 뭐 소고기도 뭐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은 조금씩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달걀, 남각번호 1번 달걀, 마늘 뭐 100% 자꾸 먹어야죠. 뭐 나토 혹은 청국장은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바지락은 오염, 해양 오염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대구알도 좋은데 얘는 또 젓갈 담글 때 식품 첨가물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참 먹을 거 없습니다. 들기름 있네요. 들기름, 들기름, 호두나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정어리는 좀 작은 고기니까 또 환경 이슈가 좀 덜하죠. 그나마 참치나 뭐 연어보다는. 가다랑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으니까 그죠. 흔한 고기가 아니고 이건 뭐 일본에서는 흔한 고기니까요. 이런 거 드시면서 노화 물질을 녹이고 또 비타민 B군으로 뇌를 성장시켜서 우리 뇌를 튼튼하게 하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에서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일광욕을 하면 뭐 체내에서 합성되죠. 단 햇볕을 쬐기만 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잘 나가시지도 않고 햇볕도 많이 없으니까 역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확실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비타민 D 1일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치매 예방식품 8가지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워낙에 뇌 관련해서 학식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군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는
당연히 뇌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에서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보고서도 흥미로운데요. 비타민 D의 양을 조절해서 소량, 중량, 다량의 3단계로 중년의 쥐에게 먹여본 결과 소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한 쥐는 뇌의 단백질이 크게 손상을 입어서 비타민 D의 부족이 뇌의 노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일광욕을 하면 체내에서 합성되죠. 어떤 분들은 15분, 어떤 분들은 5분 그러지만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합성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대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 햇볕을 쬐기만 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잘 나가시지도 않고 또 햇볕도 많이 없으니까 역시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확실히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비타민 D 1일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건조되면 영양소가 응축되는데요. 비타민 D는 말린 표고버섯 100g당 12.7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즉 말린 표고버섯 5개 정도를 먹으면 1일 권장량 섭취량을 충분히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린 표고버섯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과 또 버섯이라서 그렇겠죠. 아연, 또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라스가 볼까요? 시라스가 뭐냐면 정어리의 치어로 만든 거더라고요. 이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 전통 음식을 주로 소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정어리 먹으면 되죠. 시라스를 말린 것은 100g당 61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큰 스푼으로 2번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라스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또 안키모,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먹지만 밑에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만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안키모가 뭐냐면 아귀 간을 찐 요리라고 합니다. 일본 분들 이런 거 맛있게 드시네요.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안키모도 실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혈관 건강, 그리고 세포의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 B2, 그리고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 당질 대사를 높이는 나이아신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2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안키모.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지금부터 보시죠. 우리 모기버섯 요새 자주 먹잖아요. 요즘 보니까 중국식 마라탕, 마라탕이 많이 먹죠. 거기에 마라탕에 보면 모기버섯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얼마 전에 모기버섯에 중국에서 수입한 모기버섯에 기준치를 훨씬 넘는 농약 같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중금속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또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모기버섯 좋다고 합니다. 건조된 모기버섯의 비타민 D 함유량은 100g당 85.4 마이크로그램으로 풍부해서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모기버섯은 철분도 많고 혈액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 제가 좋아하는 자방고등어,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를 먹으면 비타민 D만이 아니라 EPA와 DHA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등푸른 생선이니까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어, 요즘 청어로 만든 과메기 절입니다. 과메기에 또 소주, 이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은 자제해야 됩니다. 청어는 비타민 D는 물론이고 비타민 B6와 비타민 A,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EPA와 DHA도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연어알,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연어알은 EPA와 DHA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어니까 그렇겠죠. 또한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젊어지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또한 연어알은 연어와 같이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 성분이 그 분홍색 말하는 거죠. 아스타크잔틴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단 염분과 풀인체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접하지만 연어알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접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푸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통풍 조심하실 분들은 요건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어. 일본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인 연어에는 100g당 32 마이크로그램, 또 분홍 연어에는 33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어를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1일 섭취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어를 먹을 때 칼슘을 포함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뼈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연어 이슈는 있긴 하지만 연어 너무 많이 만드시면 되죠, 뭐, 그죠? 하루 한 토막 정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뇌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칼슘이라는 건데요. 칼슘이 저는 그냥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을 필요로 하기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 간 전달 경로의 활성화를 이 칼슘이 돕는다고 하네요. 뼈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뇌의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은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출혈을 방지하는 등 인간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데는 우유 등 유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유제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영양학 균형을 생각한다면 나토와 두부 등 콩 제품이나 작은 생선과 해조류 또는 녹황생 채소 등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우유는 우리가 소젖은 인간이 먹을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양소로 보면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우유에 카제인 같은 건 문제가 좀 되죠. 항생제를 먹인 소에서 나온 우유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도 우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라는 애들이라서 먹이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우유보다는 그런 건강 이슈가 있는 우유보다는 나토, 두부, 콩 제품, 그리고 작은 생선, 해조류, 녹황색 채소 이런 거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저자가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거를 많이 해석해 놨는데요. 많이 소개했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풍부한 식품 이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에 충실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고나츠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송체라는 겁니다. 시금치에 3배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얘가 비타민 에이스, 비타민 ACE 가장 중요한 비타민 에이스를 균형 있게 섭취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소송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금치 같기도 하고 무슨 청경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네요. 이게 영양소가 그렇게 좋다는데 일본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요. 요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균형 잡힌 거 우리나라에서 혹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사면은 아시죠? 요건 안주로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작은 생선을 통으로 먹으니까 칼슘도 풍부하고 또 이건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EPA와 DHA 많겠죠. 세포 재생이나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2와 또 비타민 E 그리고 나이아신도 시한면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깨는 100g당 1200mg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양이 우유의 10배입니다. 참깨 좋죠. 참깨 드시면 됩니다. 참깨랑 들깨랑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되겠네요. 빈혈 예방에 필요한 철분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는 칼슘은 물론이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우유가 한 2가지 이슈만 아니면 참 좋은 건데 그죠? 자,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식품 4가지인데요. 요거 전에 제가 준비한 칼슘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요거부터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요게 이제 미국 헬스닷컴에서 소개한 건데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인데요. 우유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두부는 반컵 분량의 두부에는 칼슘이 무려 434mg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는 신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죠. 고단백 식품이고 또 근육 만들기, 또 몸매 가꾸기도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 정어리. 쉽게 접할 수 있죠. 멸치 정어리는 100g당 칼슘이 509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었네요. 정어리는 칼슘이 풍부한 또 생선이기도 하죠. 요 정어리 통조림 같은 경우는 100g짜리가 약 351mg이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밑에 아몬드가 좋다고 하네요. 아몬드는 약 28g마다 칼슘 75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같은 경우는 또 뭐 단백질도 풍부하죠. 요 아몬드 1온스 아까 말했던 28g에는 단백질이 또 12%가 들어있고 비타민 E와 칼륨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으로 적당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이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안 하고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역시 좋죠. 그다음에 연어도 연어 반 캔에는 232mg이 들어있다는데요. 환경 친화적으로 양식된 연어나 자연산 연어가 없다면 연어 통조림을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어 통조림 반 캔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무려 38m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육질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주로 그냥 연어 말고 환경 친화적으로 양식된 연어나 자연산 연어를 드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좀 구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다음에 브로콜리입니다. 2컵 분량의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86mg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오렌지에 비해서 2배나 많은 비타민 또 C가 함유되어 있죠. 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이 대장암과 방광암을 포함해서 몇 가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7번째는 케일입니다. 한 컵 분량의 케일에는 칼슘이 101mg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일에는 그 비타민 C 굉장히 많고 비타민 A도 권장 섭취량의 2배나 들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K가 또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항암 물질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케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청경채 좋아하는데 청경채 나오네요. 잘게 썬 청경채 한 컵 분량에는 칼슘이 74mg 포함되어 있고요. 칼로리는 9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9번째 무화과. 무화과는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무화과 2분의 1컵 속에는 칼슘이 무려 212m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하고요. 이게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이게 하며 또 뼈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큰 오렌지 한 개에는 칼슘이 무려 74mg이 들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27mg이 들었는데요. 오렌지 주스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여기는 당도 많이 들고 첨가물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짜서 먹어야 되겠죠. 오렌지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열량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렌지까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걸 알려드렸고요.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에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식품 4가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도 이렇게 저랑 같이 책도 읽고 공부하시지만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요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 그냥 단순 학습 능력이 아니고 뇌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은 뇌의 영양소라고 불리는 레시틴에 관해 알아봅시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유전자의 정보 형성과 육체의 재생을 돕는 세포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을 섭취하면 신경 전달 물질 중 특히 뇌로부터 오는 명령을 신경에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증가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건망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드셔야 되겠네요. 이런 음식들은. 또한 뇌 신경세포가 모인 백질 있죠. 백질 허옇게 생긴 부분이 백질이죠. 그걸 딱 찍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 백질의 대사도 돕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네트워크가 단단해집니다. 레시틴은 지질의 대사도 촉진하고요. 세포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뇌에도 몸에도 모두 유용한 성분입니다. 레시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다음 4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대두입니다. 대두, GMO 대두 아니죠. 건조한 대두 300g에는 100mg의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두에 포함된 레시틴은 혈액 속에 오래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두 레시틴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복에 둘러붙지 않도록 잘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어.
장어는 꿀이죠. 장어구이로 요리해 먹으면 레시틴은 물론이고 장어구 1인분으로 비타민 A의 1일 권장 섭취량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비타민이 비타민 E와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말 그대로 자양 강장 식품이죠. 그 다음에 달걀간. 달걀간은 우리가 쉽게 접하진 않지만 레시틴을 많이 포함한 달걀간은 뇌에도 좋은 것은 물론이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기가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어디냐 달걀간뿐만 아니라 소외간도 그렇죠? 철분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땅콩. 땅콩은 그냥 땅콩 말고 소껍질 안 깐 땅콩이 제일 좋죠. 땅콩은 견과류 중에서도 레시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높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배고플 때 땅콩 이걸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팁인데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저는 이제 호두, 땅콩, 그 다음에 아몬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제가 제 줌으로 한 반 줌씩 집어넣으면은 종이컵 한 컵에 싹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이제 먹습니다. 그렇게 한 컵 하루에. 근데 혹시나 어쩔 때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식사가 좀 부족해서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는 그거 한 컵 더 먹고 그렇게 해갖고 딱 맞춰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이제 뭐 살찐다냐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겉껍질 안 깐 땅콩, 아몬드, 호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뭐 몇 그램 이렇게 맞출 거 없이 그냥 종이컵 한 컵 딱 가득 채워서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치매 예방식품 8가지 발표했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2배가 높아진다고 하죠. 근데 비타민 D는 일감용을 하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볼까요? 말린 표고버섯, 그다음에 시라스, 안퀴모. 시라스, 안퀴모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거니까요. 모기버섯, 고등어, 청어, 연어알도 잘 접하지 않지만 연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말린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도 조금 퓨린이 좀 많다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말린 표고버섯, 모기버섯, 고등어, 청어, 뭐 연어 이렇게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뼈를 강화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뇌세포 간 전달 경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뇌의 정보 전달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은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출혈을 방지하는 등 인간의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토와 두부 등 콩 제품이나 작은 생선과 해조류 또는 녹황색 채소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요거 고마스나는 우리가 잘 안 먹는 거고 시자모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죠. 참깨, 유제품 등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요 책에서 설명한 게 조금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개를 뽑아드렸습니다. 10개 제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우유. 둘째, 두부. 세 번째, 멸치와 정어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몬드. 다섯 번째, 연어. 여섯 번째, 브로콜리. 일곱 번째, 케일. 여덟 번째, 청경채. 아홉 번째, 무화과. 열 번째, 마지막으로 오렌지. 이렇게 칼슘이 많은 풍부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씹고 냄새 맡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 음식을 먹으려면 씹어야 합니다. 이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각성시킵니다. 뇌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은 치아로만 씹기보다는 좌우의 치아를 골고루 또 때로는 앞니를 활용하는 등 의식적으로 치아를 골고루 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두정엽에 있는 이해계 뇌번지가 활성화되어서 뇌의 공간 인지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식품과 화장품의 향료를 조합하는 그 조향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령이 되더라도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걸린 사람은 향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요리할 때 냄새를 의식하고 식사할 때도 먹기 전에 음식 냄새를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계 뇌먼지가 활성화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오도 조절을 잘해야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요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이상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성에게 많은 갑상선병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세도우병 등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바세도우병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이죠.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반대로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서 발병합니다. 둘 가운데 후자에서 후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해서 치매 리스크가 더 높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한계치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게 좀 우리가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갑상선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식사와 또 요오드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사할 때 가능한 한 많이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해조류 중에는 요오드를 특히 많이 포함한 식품이 있는데요.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 김은 뭐 우리나라 소울푸드죠. 김치랑 함께. 김은 요오드가 풍부할 뿐 아니라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100g의 김에는 우유의 약 12배 그리고 달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B와 아스파라긴산 등도 풍부한데요. 물론 김은 기성 제품들 말고 다 구워서 직접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는 물론이고 칼슘과 칼륨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K 그리고 아연 등의 미네랄까지 함유한 식품이 바로 미역입니다. 수용성 식물 섬유인 알긴산과 다당류의 하나인 푸코이단도 섭취할 수 있어서 뇌뿐 아니라 장내 환경도 개선해줘 내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미역을 드시면 뇌도 좋고 장도 좋고 정말 일석이조네요. 그죠? 그 다음엔 토치입니다. 톳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오드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탄닌이라는 폴리페놀도 톳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역귀. 미역귀는 미역의 뿌리 부분으로 미역과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많고 또 특히 푸코이단이나 알긴산은 미역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뇌 손상을 막아주는 비타민 바로 전에요. 여러 가지 해조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생이 빼놓을 수 없죠. 매생이 효능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광양사랑병원에서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우리 매생이에도 철분이 풍부해서 또 빈혈이 좋고 칼륨, 요오드, 칼슘도 풍부해가지고 골다공증, 뼈 관련해서 좋고요.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우리 매생이 요새는 겨울이니까 매생이 굴국밥 맛있잖아요. 이거 매경 헬스 사이트에서 딱 맛있게 생겼죠. 이게 굴국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요. 굴국밥 만드는 법 다 아시겠지만 매생이하고 굴, 물 6컵,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 양념, 재래간장 이렇게만 하면 되네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매생이를 물에 넣고 흔들어서 씻은 후에 체에 맞춰 물기를 빼고 나서 굴은 소금물에 살짝 담궈갖고 좀 씻어야 되겠죠. 네, 굴 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좀 씻고 나서 냄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갖고 다진 마늘과 굴을 넣어서 같이 볶은 다음에 굴이 익으면 물과 헹군 매생이 양념을 넣어서 끓이고요. 마지막에 입맛에 맞게 소금 간 하시면 되겠죠. 맛있겠습니다. 그죠? 요즘은 이렇게 매생이 굴 요거 아주 좋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아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갑상선 질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의해서 치매도 많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AI로만 찾아보면 치매 환자 비율이 지금 여성이 6대 남성이 4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옛날 신문 같은 것도 보면 좀 더 심하더라고요. 연합뉴스에서 18년 자료인데요. 18년 거 보면은 이거 좀 더 심각합니다. 여성에게 왜 이렇게 많이 치매가 더 나타날까라는 건데요. 여성은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과 하고 숫자 그리고 진료비가 이렇게 막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성별 치매 환자 수에서 옛날에는 2007년에는 그래도 좀 비슷했다가 여성 환자 비율이 점점 올라가요. 66%에서 점점 올라가서 2017년까지 자료인데 이게 거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지금 거의 7대3 정도네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수면 정서 장애가 발생하죠. 여성 호르몬이 준다는 얘기는 뭐죠? 폐경기라든가 이럴 때, 그죠? 그리고 당연히 남성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잘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히트 뉴스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자료까지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배진건 박사님께서 특별 기고하신 건데요. 요 논문도 이렇게 보면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나중에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주도한 립튼 교수는 여성이 남성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많은 이유는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양이 폐경기 후에는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통 때는 뭐 C3 형성을 저해하는 보체 시스템은 결국 면역 작용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은 이런 또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양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한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농민신문인데요. 요것도 같은 거 자료인데 보시면 여성이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은 이유가 폐경이 아닌 이것 때문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특정 효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 특정 효소가 뭐냐면 특정 X 염색체 관련 효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현되는 점이 여성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뭐 USP11 뭐 호르몬이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조금 더 치매 발병률이 높아요. 장수도 원인이라고 했죠. 남자보다 더 많이 사니까 더 치매 발병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뇌의 손상을 막아주는 비타민. 우리의 뇌와 몸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결국 퇴화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즉 몸이 산화되면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쇠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라는 기능인데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가 이 기능을 보조해 줍니다. 이 중 비타민 C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또 자외선과 스트레스로 누적되는 활성산소의 나쁜 성분을 처리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에 더해서 세포의 성분으로서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건강한 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다음 식품들을 매일 섭취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자연으로 과일로 또 채소로 먹으면 제일 좋겠죠. 첫 번째로 우리 박사님께서는 호박을 꼽으셨습니다. 녹황색 채소 중 영양소가 가장 많은 식품 중에 하나가 호박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많아서 뇌의 건강과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딸기를 또 꼽으셨는데요.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과일에서 섭취가 가능하지만 그중 함유량이 많은 것은 딸기입니다. 5개 정도 먹으면 1일 권장 섭취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죠? 근데 WHO에서 한 거는 게다가 딸기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눈의 움직임과 시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등으로 눈을 혹사하는 사람에게 매우 좋죠. 그 다음에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20개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B2 외에 칼륨과 칼슘 등 미네랄과 오메가3 지방산 함유량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 있죠. 비타민 C와 비타민 E 두 가지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한 것이 파프리카입니다. 그중 빨간 파프리카에는 특히 녹색 파프리카의 2배 이상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녹색 파프리카가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베타카로틴과 붉은 고추에도 포함된 캡사이신 성분들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프리카는 또 색깔마다 다양한 효능이 있잖아요. 그걸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며 또 암과 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색을 띠는 리코펜이라는 색소가 유해산소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리코펜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죠?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 생각나죠?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와 철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요.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혈액 응고를 막는 피라진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강화합니다. 우리 노란색 파프리카 너무 좋네요, 그죠? 또 그리고 주황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칼륨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물론 빨, 초, 노, 중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좋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도 있고 하니까 노란색 파프리카 요거 또 심혈관계 또 심근경색 요런 질환의 예방에 좋으니까요.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뇌에 좋은 음식 또 뇌에 좋은 식습관 요거가 중요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한 채소를 슈퍼마켓 혹은 마켓에서 사더라도 그 종류나 양이 너무 많죠. 매일 이렇게 많은 채소 요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먹겠다는 마음 먹음입니다. 이를테면 점심 외식 때는 샐러드를 좀 먹을 수 있는 가게를 찾아보시고 낮에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많이 먹어도 졸리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게다가 채소를 먹으면 같은 양으로도 쉽게 포만감이 생겨서 체중 조절도 가능하죠. 채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항산화 식품의 필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겠죠. 이러한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는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점심입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점심이라고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에 채식 중심의 식단으로 만족감을 얻으면 저녁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많이 먹지 않아도 편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는 침실에 들고 7시 정도 수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으면 이번엔 점심이 기다려지죠. 그리고 이러한 식사 리듬이 정립되면 식간의 뇌활동이 안정화되고 매사에 적극적이 됩니다. 다만 과식하거나 반대로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뇌에 좋고 건강한지를 알고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누구라도 다소 좋고 싫은 음식이 있는데 건강에는 좋지만 싫어하는 것만 먹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육류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6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지만 햄버거와 스테이크는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한 1년 있을 때 진짜 질리더라고요. 하루에 2끼 먹으면 너무 질려서 물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 미국 음식점에는 여러 메뉴가 많아서 식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기보다는 우선은 뇌에 좋은 음식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식재료를 써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연어는 찌거나 구워도 맛이 있고 조리도 간편하죠. 연어 맛있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토도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나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귀국해서는 새삼 나토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에 얹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스파게티나 달걀 또는 채소와 함께 볶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중요하죠. 저는 늘 뇌에 좋은 간식을 몇 가지 준비해둡니다. 우선은 감귤입니다. 요즘 감귤철이죠. 조금 초조해지는 기분이 들면 감귤 한 개를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진정됩니다. 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무표정한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때는 건멸치나 견과류를 먹습니다. 둘 다 턱 근육을 써서 확실히 씹어야만 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작 활동이. 이럴 때는 뇌에 좋은 간식을 섭취해서 입을 움직여서 운동계 뇌번지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챕터에서 그걸 바로 알려드립니다. 씹고 냄새 맡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 음식을 먹으려면 씹어야 합니다. 이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각성시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딱딱한 물건을 점점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고기를 예를 들어도 우리 입에서 살살 녹는 툭불 한우만 좋아하죠. 부드러운 소고기가 인기입니다.
일본에서 그게 났으니까요. 그죠? 와규 같은 거. 그러나 너무 부드러운 탓에 고기를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문제입니다. 뇌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안 드시는 분은 뭐 점심에 드셔도 되겠지만 이유는 잠이 덜 깬 뇌가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아침 드시는 분들은 잠이 좀 덜 깬 뇌를 활성화시키시기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는 예컨대 햄버거보다는 잡곡과 현미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뭐 햄버거 안 먹죠 아침에. 저도 가끔 이제 주말에 아내랑 이제 어디 가갖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애들 좀 뭐 밥 챙겨주고 우리는 나가서 아점이라고 그러죠. 블랙 뭐 이렇게 먹는데 브런치를 먹는데 가끔 이제 뭐 쉑쉑버거 이런 거 먹으러 가거든요. 11시 12시에 첫 끼로 그런 쉑쉑버거 같은 거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쉑쉑버거는 뭐 그런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뭐 정크푸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씹는 횟수가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뭐보다는요? 햄버거보다 잡곡과 현미밥을 드실 때는요. 당연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은 치아로만 씻기보다는 좌우의 치아를 골고루 또 때로는 앞니를 활용하는 등 의식적으로 치아를 골고루 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두정엽에 있는 이해계 뇌번지가 활성화되어서 뇌의 공간 인지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치아도 잘 쓰셔야 되는데 중요하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치아도 좀 안 좋고 임플란트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임플란트를 해갖고 저 같은 것도 한쪽 임플란트 할 때 한 4개월 정도는 또 한쪽 머리만 씹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골고루 씹고 있는데 그게 또 버릇이 돼가지고 또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또 씹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라도 또 다른 쪽으로 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좌우 치아를 골고루 쓰고 가끔가다 또 앞니까지 활용을 하면 어디에 좋다고요? 뇌의 두정엽에 있는 이해계 뇌번지가 활성화돼갖고 뇌의 공간 인지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 치매 안 걸리겠네요. 그죠?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뭐 잘 몰라서이죠. 치매 환자가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밖에 나가고 길 잊어먹는 게 제일 또 큰일이죠. 이게 근데 이해 뇌번지가 활약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씹는 행위를 반복해서 일상에서 이해계 뇌번지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식품과 화장품의 향료를 조합하는 그 조향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령이 되더라도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냄새를 잘 맡아서 그런 거네요. 향기는 감정계 뇌번지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걸린 사람은 향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요리할 때 냄새를 의식하고 식사할 때도 먹기 전에 음식 냄새를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계 뇌번지가 활성화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밥을 배고파서 거의 먹는 케이스고 뭐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서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 책을 보니까 음식 냄새도 좀 맡고 해야 되겠네요. 어렸을 때도 저는 뭐 20살 때도 밥을 이거 꼭 뭐 삼시세끼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40 넘어가면서 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이 찌고 하던데 요즘 또 사실 신년이니까 살을 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살 좀 많이 뺐다가 다시 조금 불었어요. 다시 또 살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식에 좀 저처럼 그 냄새라든가 맛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의식적으로 저 냄새 한번 맡고 식사할 때도 먹기 전에 음식 냄새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뇌 건강에 좋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철 음식과 여행으로 뇌를 자극하기. 사계가 있는 나라는 계절별 제철 음식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다랑어가 전시되면 여름이 왔다고 느끼고 송이버섯이 나오면 가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식재료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생각할 때 기억계와 이해 뇌번지가 발달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네요. 우리도 지금 감귤이 있으니까 지금 겨울이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 뇌 활동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이 되는 거네요. 이제는
하우스 재배와 냉동 기술의 발달로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철 음식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분도 뇌를 활성화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지에서의 식사도 뇌를 활기차게 해줍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걸어다니면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여행 중에는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음식은 뇌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지에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것을 찾아서 드셔보세요. 아울러 현재 토산물 구입도 뇌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줄까, 몇 개를 살까 생각하고 받는 사람의 취향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면 귀엽게 뇌번지와 사고 뇌번지가 단련됩니다. 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여행 다녀오시면 얼마 전에 일본 또 다녀오셔갖고 애들 뭐 조그만 거 사갖고 오셨는데 아유 뭐 애들 그 요새 그 받아도 뭐 애들이 그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돈 아까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내 어머니 이건 애들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한테 더 좋네요.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더 좋네요. 요걸 고르면서 손주들 생각하면서 고르고 손주들도 많거든요. 고르다 보면 우리 애들도 있고 뭐 큰 집 애들도 있고 하니까 고르다 보면 아이고 걔들 취향도 생각하게 되고 그럼 또 그 기쁜 마음에 구매하시면 행복해지고 네, 치매도 예방되고 네, 사오시는 거 말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방문하고 좀처럼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의 선물을 사는 여행은 뇌의 최고의 자극제인 것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 돌아다니시면 건강도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요오드 조절도 중요하다는 챕터였는데요.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이상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특히 갑상선 항진증보다는 갑상선 저하증, 요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가 뭐가 있냐면요. 김, 미역, 톳, 미역귀, 그리고 아까 제가 따로 소개했던 뭐죠?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매생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손상을 막아주는 비타민이 많은 음식으로서 우리 박사님께서 특히 꼽으신 건 4가지인데요. 첫째, 호박. 둘째, 딸기. 셋째, 아몬드. 넷째, 파프리카. 파프리카에서도 아까 색깔별로 다 달랐지만 특히 심혈관계 통에 또 동맥경화에 좋은 것은 노란색 파프리카였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좋은 음식, 뇌에 좋은 습관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채소를 어떻게 다 먹겠느냐 그게 아니고 먹겠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박사님께서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씹고 냄새 맡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죠. 뇌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껌을 씹으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네, 뇌를 위해서 껌을 씹으라는 책도 있어요. 좌우의 치아를 골고루 또 때로는 앞니를 활용하는 등 의식적으로 치아를 다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두종엽에 있는 이해계 뇌번지가 활성화되어서 뇌의 공간 인지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냄새를 맡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챕터 제철 음식과 여행으로 뇌를 자극하기. 식재료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생각할 때 기억계와 또 이해 뇌번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방문하고 좀처럼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의 선물을 사는 여행은 뇌의 최고의 자극제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뇌는 계속 반복된 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우리를 좋아하죠. 근데 그거 갖다가 하면 뇌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뇌를 갖다가 좀 읽게 오려면 맨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 거리라면 요번에는 지하철도 타보고 맨날 뭐 38번만 탔다면 요번에 37번 타갖고 한번 돌아서도 가보고 뭐 그렇게 예. 음식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맨날 똑같은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설렁탕만 드시지 말고 설렁탕 말고 도가니탕도 먹어볼까? 혹은 오늘은 좀 뭐 수제 햄버거도 먹어볼까? 수제니까 전국푸드 아니니까 괜찮겠죠. 그렇게 좀 계속 바꿔가는 거 그게 뇌 건강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